부피를 측정해라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서 이건 좀 오타네요. 1380에서 1200을 빼면은 이거는 이제 180이겠죠. 예, 180으로 돼 있고, 그래서 요 이물질의 부피는 이렇게 한다. 그래서 요 각각의 이물질의 부피 대입하시고 순환골재의 부피 이렇게 대입하셔가지고 이물질 함유량에는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질량 측정에 대한 이물질 함유량입니다. 질량에 대한 부분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무기 이물질이겠죠. 예. 무기 이물질 시험 방법. 그래서 질량 순환골재와 밀도 차이가 많이 나지 않기 때문에 질량 측정으로 시험 방법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질량 측정에 대한 부분들은 유기 이물질에 비해서 유기 이물질은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에서 시로 채취 방법이 상당히 간단했는데 질량은 이제 시로 채취 방법이 좀 복잡합니다. 시로 채취 방법이 뭘 하시려면 우선 대표 시료량에 대한 부분과 시험용 시료량에 대한 부분에 대한 개념을 좀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시험용 시료가 이제 실제 시험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대표 시료가 이제 현장에서 평균에 대표하는 그런 시료를 떠오는 것들이죠. 그래서 대표 시료를 시험용 시료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대표 시료를 떠올 때 우리가 순환골재 RSB2로 가정을 하면 40ml라고 이제 가정을 하면 40ml로 가정을 하면 대표 시료는 굵은 골재 최대 치수의 5분의 1, 즉 8kg 정도를 채취를 하고요. 순환자한 골재는 1000g 정도를 채취를 해와서 이걸로 시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용 시료로 만들어야 된다. 25분의 1 이상 만들고 순환자한 골재는 30g으로 만들어라. 그래서 약 이제 1.6kg 정도로 만드는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이 대표 시료를 시험용 시료로 만드는 작업이다. 그래서 내용들이 좀 복잡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내용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씻고 건조하고 체가름한다. 이 내용으로 대표 시료로 시험용 시료를 만들 수 있다. 라는 부분들을 한번 기억을 하시면서 들으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자, 씻고 순환 굵은 골재일 때는 5mm로 먼저 씻어라. 그리고 건조는 80+-5도씨로 건조를 해서 체가름해라. 입경 5mm 이상의 시험용 시료를 만들어라. 몇 분의 굵은 골재 최대 치수의 25분의 1, 즉 1.6kg 정도 이상을 만들어라. 씻고 건조하고 체가름해서 굵은 골재는 5mm 채로 씻고 80+-5도씨로 건조하고 입경 5mm 이상의 채로 25분의 1 이상 약 1.6kg 정도 채취를 시험용 시료를 만들어라. 장골재는 씻고 건조하고 체가름한다고 그랬죠. 씻고 2.5mm로 씻고 그다음에 건조하고 체가름해라. 5mm를 통과하고 2.5mm 남는 양 30g을 시험용 시료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씻고 건조하고 체가름해서 시험용 시료를 만드는 작업들이 필요하다. 최대 치수는 아까 설명을 드렸고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자, 씻고 대표 시료에서 시험용 시료로 만드는 작업은 씻고 건조하고 체가름해라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씻을 때 이제 굵은 골재일 때는 5mm 채로 씻고요. 장골재일 때는 2.5mm 채로 씻어라. 씻고 그리고 이제 건조는 80+-5도씨로 건조를 하고 그 다음에 체가름해라. 굵은 골재일 때는 5mm 이상의 시험용 시료를 굵은 골재 최대 치수의 25분의 1 이상 약 RSB2라면 1.6kg 정도 채취를 시험용 시료로 하고요. 장골재인 경우에는 2.5mm를 통과하고 2.5mm에 남는 골재 30g 이상을 시험용 시료로 만들어라. 그래서 대표 시료에서 시험용 시료로 만들면 이제 거의 질량 측정에 대한 방법은 거의 다 얘기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정을 씻고 건조하고 체가름해서 이제 굵은 골재는 이제 1.6kg 정도 이상이 나왔고요. 장골재는 30g 이상을 채취를 한 거죠. 채취를 하고 채취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료의 측정 시험 방법은 이 채취한 시료를 펜에 이제 고루 깔아서 한편이 깔아서 유관분리 선별해라. 유관분리 선별해서 유해 물질에 대한 질량을 계량해라. 이런 뜻일 것이고요. 주의할 사항은 이제 순환 굵은 골재일 때는 0.1g까지 계량을 하고 순환 장골재일 경우에는
0.01g까지 계량을 해라라는 부분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넓게 펴서 굵은 골재에 이물질을 골라냈고 장골재에 이물질을 골라내서 여기는 이제 0.1g까지 감량으로 재고요. 요거는 이제 0.01g까지의 감량으로 측정을 해라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물질의 질량 계산은 이제 구한 것들을 넣으시면 되겠죠. 넣으시면 되고 순환골재 이물질의 질량을 순환골재 시험용 시료의 질량으로 나눠서 이물질을 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도로 보조기 측량 순환골재인 경우에는 이제 굵은 골재와 장골재가 섞여 있는 경우이죠. 이런 경우에는 굵은 골재와 장골재를 각각 구해서 이들의 평균값을 이물질 함량으로 해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 상기 시험을 2번 반복해서 이것의 평균값을 구하는 양이 이물질 함유량이다 라는 얘기이고요. 로 데이터를 한번 보시면 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굵은 골재와 장골재가 있는 경우에 보조기층용 순환골재인 경우에 굵은 골재와 장골재의 평균값 그 다음에 또 3기 2번의 시험을 한다고 그랬죠. 굵은 골재와 장골재의 평균값을 구해서 이것의 평균값이 이물질 함유량 시험이 무기 이물질 함유량 시험의 이물질 함유량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부피 측정 흐름도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볼게요. 자, 유기 이물질의 부피 측정 흐름도. 유기 이물질은 2가지를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유기 이물질의 부피 측정은 이물질에 대한 부피를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순환골재의 부피를 구한다. 자, 시료의 채취는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가 시료의 채취입니다. 3분의 1, 3분의 1 해서 시료의 채취로 하고 2개의 펜에 담습니다. 2개의 펜에 담고 분리선별, 이물질을 분리선별하기 위해서 체가름을 실시하거나 체에 고르게 펴서 육안으로 분리선별하거나 해서 이물질을 채취하고 이물질을 2시간 동안 침적, 1시간 동안 공기 건조한 후에 이제 메스실린더로 부피를 측정해라. 자, 부피를 측정할 때 불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금속제망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렸고요. 부피 측정, 이물질의 부피 측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건 이제 순환골재의 부피 측정. 순환골재의 부피 측정은 마찬가지로 3분의 1, 3분의 1 다져서 시료를 채취하고요. 수분 상태로 만드는 부분들 중요하다고 했죠. 수분 상태로 만든 후에 용기로 30리터 용기에 투입 전과 투입 후에 높이를 재서 이물질의 부피를 측정해라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무기 이물질에 대한 질량 측정 방법입니다. 무기 이물질의 질량 측정은 대표 시료에서 시험용 시료를 만드는 과정이 좀 복잡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씻고 건조하고 체가름해라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대표 시료에서 시험용 시료를 만드는, 그래서 굵은 골재일 때는 이제 5mm로 씻고 장골재일 때인 경우에는 2.5mm로 씻어라. 그 다음에 건조는 80 플러스 마이너스 5도씨로 건조하고 체가름해라. 체가름은 굵은 골재 최대 치수의 25분의 1, 약 1.6kg 정도를 5mm 이상 채취를 하시면 되고 장골재인 경우에는 5mm를 통과하고 2.5mm 있는 시료를 30g 이상 채취를 해라. 그래서 시험용 대표 시료에서 시험용 시료를 만드는 과정이 여기까지이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1.6kg 이상이 됐을 테고 여기 이제 30g 이상을 시험용 시료로 채취를 하고 나서 이제 육안으로 분리선별해라. 이물질을 분리선별해서 굵은 골재일 때는 0.1g까지, 그다음에 장골재인 경우에는 0.01g까지 측정을 해라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순환골재의 이물질 함량 시험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